이제 앞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신호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뭐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단에서 지금 어떠한 센서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 번은 어떻게든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센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어떻게 이제 무선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받아온 센서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 6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GPIO, UART, 23248호, 그다음에 iSCII, SPI, 원와이어 6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현재 나오는 대다수의 센서는 이 6가지의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상식 수준에서의 그런 그 센서 커넥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센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센서는 어떻게 붙여야 될지, 어떻게 신호를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GPIO입니다.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거는 아두이노를 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할 때 0과 1, 디지털 핀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 인풋, 아웃풋을 설정을 하고 인풋 모드냐, 아웃풋 모드냐, 즉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핀 자체를 이 커넥팅 자체를 받아들일 거냐 내보낼 거냐라고 하는 설정을 한 후에 읽고 쓰기가 가능한 IO고요. 아두이노 수업을 하면서 LED를 켜고 끄고 할 때 스위치를 입력을 받는 거는 인풋, 아두이노의 입장에서 인풋 모드로 디지털 핀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LED를 켜고 끄고 할 때는 아웃풋 모드로 내보내는 것을 설정을 해서 제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풋과 아웃풋 모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PIO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응용해서 뭐 다양한 처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뭐 특정 GPIO 포트 값이 1에서 0으로 변하는 경우 또는 0에서 1로 변하는 경우와 이런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리 설정된 함수, 그러니까 인터럽트 서비스 뭐 루틴과 같은 하나의 서비스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를 실행시켜서 이제 그 중간에 발생한 이벤트를 가로채서 뭔가 특정 명령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풀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그 어떠한 그 이벤트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인터럽트를 수행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GPIO 핀을 이용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어가 도어 문이 열렸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에 뭐 불을 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수행을 할 때 도어가 열리는 순간에 인터럽트 함수를 짜서 불을 먼저 켜고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하는 이런 식의 인터럽트 펑션을 짤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이런 GPIO 센서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자체는 사용 시 출력과 입력 전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출력 입력 전압이 이제 5V로 5V 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각각의 이제 장비에 따라서 인풋 아웃풋에 대한 그 전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압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센서에 따라서는 그 풀업과 풀다운과 같은 회로 구성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MCU에서는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업과 풀다운을 기능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RT와 같은 경우에는 UART도 유니버셜 엔싱크로노스 리시버 트랜스미터 이렇게 해서 범용 비동기와 수신 송신기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비동기, 수신, 송신기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할 때 특정한 주기, 특정한 클럭 상태에 있는 신호를 신호에서 온오프 값을 읽어서 값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비동기 통신의 경우에 데이터 신호 외에 클럭 신호를 따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통신하는 기기 간에 서로의 그 전송 속도, 그다음에 뭐 전송 속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의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규약들을 정확하게 맞춰줘야지만 쌍방이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신용 신호선과 송신용 신호선이 둘 다 있어서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한 것을 전이중 통신이라고 하고요.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을 반이중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단어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전이중, 그다음에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을 반이중. 즉 RX와 TX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전이중,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반이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RT 통신을 할 때 뭐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통신과 관련되는 사전 설정, 규약을 양쪽 다 모두 맞춰 놓았느냐, 아니면은 파형 모양이나 뭐 출력 전압 같은 거를 동시에 양쪽 다 모두 맞춰 놓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UART 통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나온 게 이제 RS232라고 하는 통신인데요. 232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받고 있는 그런 통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232하고 48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그다음에 쓰고 있는 센서들의 종류도 많아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예전에 그 9핀짜리 컴퓨터에 들어있던 9핀짜리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지금은 그 RGB 포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9핀짜리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뭐 프린터나 모뎀 같은 거를 접속을 하던 그 시리얼 포트의 한 그 종류의 통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대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한 10m 정도까지 거리까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RS232의 가장 큰 특징은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UART 통신에 RS232용 트랜시버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 RS232 핀 같은 경우는 송신과 수신 핀, 그러니까 RX와 TX 핀, 그다음에 플러스로 기준선인 그라운드선, 이 세 개의 라인으로 구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RS232 같은 경우는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이것도 사전에 UART 통신에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통신 규약을 맞춰 놓았느냐, 아니면 파형 모양이나 출력 전압이 맞춰 놓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UART와 RS232의 그런 파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UART와 그 RS232의 그 파형이 이제 서로 이제 뒤집어서 나오는 위상이 반대로 나와 있는 것을 꼭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그 5V에 쓰던 거를 전압 자체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UART보다 좀 더 멀리 약 10m 정도까지는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RS232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5에 대한 얘기인데요. 485 같은 경우는 RS232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또 다른 특색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통신 방법입니다. RS485의 가장 큰 특징은 UART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반이중 통신입니다. 그래서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고요. 한쪽이 보내면은 보낸 결과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다시 또 그거에 대한 응답을 보내서 또 데이터를 받는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식의 통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85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1대1 연결이 아닌 1대-N 연결로 여러 개의 장비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통신망으로, 하나의 통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신호를 연결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장비에 대한 슬레이브 주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모든 장비가 동시에 신호를 받아서 동시에 그 대답을 보내면은 받는 쪽에선 한 번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1번부터 n번까지의 장비를 물렸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슬레이브 주소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RS485 같은 경우는 차분 신호로서 그 A선과 B선 두 개의 신호 라인만 있으면 되고 485의 특징으로는 기준선인 그라운드선이 따로 있지 않아도 통신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에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이고 선을 보통 이제 꼬아서 485 같은 경우는 A선과 B선 이 두 개의 선을 꼬아서 연결을 해놔서 굉장히 멀리까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대 거리는 약 1km 정도까지는 통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485 자체도 굉장히 고속 데이터 통신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이시는 이런 통신 속도 정도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RS485하고 또는 이제 RS422이라고 하는 것도 간혹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 A와 B의 라인이 위상이 서로 반대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점으로 보이시는 게 지금 A고 실선으로 보이는 게 B입니다. 그래서 A와 B 라인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차분 신호고 두 신호선이 같이 엮어져서 묶여져서 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신호선이 동일한 노이즈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동시에 노이즈를 동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위상이 반대로 되어 있어서 A가 올라가면은 B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위상의 차이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이 많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연결을 하고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까지도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422, 485나 232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